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는 1분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죠. 국가 1급 보안시설이기도 한 이곳에 북한 오물풍선 공격이 이어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올해 항공기 150대가 오물풍선 공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공항공사의 대응 문제가 국감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만 20회 넘게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공격. 차량과 건물 파손 피해는 물론 항공기 운항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지난 9월에만 오물풍선으로 인해 활주로 운영이 5번이나 중단됐습니다. 운영 중단 시간은 총 5시간 55분. 그 사이 항공기 150여 대가 이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의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오락가락하는 활주로 운영 중단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6월 2일 날은 모도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돼 가지고 신도 상공으로 또 한 오물풍선 한 개가 공항 신도시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는 또 운영 제한을 안 했어요. 9월 23일 날 장봉도 상공에 오물풍선 2개가 확인이 돼서 물류단지 상공으로 한 개가 낙하가 됐어요. 이때는 또 운영 제한을 안 했고 지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 또 오물풍선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도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 YR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기능 내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데요. 열 감지로도요. 혹시 이거 구입하고 계십니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사장님. 이거 인천공항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답니다. 예. 올해 말 4단계 구간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공항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회사 직원들의 인력 충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항 자회사 노조도 4단계 개장 대비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연도별로 해마다 계속 부족하죠. 예. 22년도에는 무려 900명 넘게, 23년도에도 547명, 24년도에도 지금 563명이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자회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항 무인화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7년도 정규직 전환 이전과 비교하면 여객 1인당 서비스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향후에 이게 자동화 무인화를 많이 해갖고 만약에 인원이 좀 줄어들고 이 운영이 효율화 된다고 하면 다시 좀 정상화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위 서범수 의원은 현재 공항공사 자회사에 이윤이 한 해만 수십억 원씩 쌓이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활용한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죠. 3차 공모마저 실패하면서 현재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공모 조건을 대폭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민의 수건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른바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 강감무소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두 분 시장님과 환경부 장관과 이 문제 논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질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그 기구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최대한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기구 설치에도 같이 목소리를 네, 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성공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사자 협의체 의견을 조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끌고 갈 지체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자 협의체의 4차 공모 결과를 지켜보고 행동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들은 또 4차 공모가 성공하려면 공모 조건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을 없애고 매립지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특별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모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는 환경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사자협의체는 4차 공모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정교한 공모안을 마련하여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4차 공모가 추진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공모 조건을 대폭 바꿔 조만간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선 이 현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 4차 공모를 추진 중인데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어느 기초단체장도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조건을 완화해도 4차 공모 역시 저는 응모할 지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공모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모 조건의 완화 문제라든가 또 나름대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대체 매립지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말자는 거냐? 갑론을박을 벌였고 그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서구 검단 지역 시민들은 시장님의 사저 협의에 의한 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사자 합의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경기도는 사자 협의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제 시각이 그리고 시민들의 시각과 시장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대체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역사성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민선 6기 전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단 한 보라도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도 진척이 없는 상황.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마저 무산될 경우 이후 대책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4차 공모까지 공모자가 없으면 시장님의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왔고 또 정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인천시에서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저처럼 해온 역대 어느 시장도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차 공모 조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중인데 4차 공모가 다가오면서 매립지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총 7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있죠. 인천시는 그동안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염생습지로 8,000년 역사를 간직한 갯벌과 폐염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해 790여 종의 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생태학습장으로도 인기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난 2016년 관련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으로 그동안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국토위원장인 맹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엔 공원 최소 지정 면적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소 규모가 줄어든 만큼 공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토지 매입비 부담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국무회의 대신 국토부 산하의 별도 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공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소래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보에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 문제로 여전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맹성교 의원은 올해 안에 환경단체들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강화군 새 수장으로 박용철 강화군수가 당선했죠. 박 군수는 공식 업무로 주요 기관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군정 안정과 군민 통합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지원청을 찾은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 맞춤형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직접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문에만 다 치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예체능에도 이제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의 집, 어린이집 거기 그 강당도 제가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좀 쓸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대한 투자는 조금 해야 되겠다.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 군수. 전임 군수의 유고로 7개월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강화군 살림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1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통합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해서 강화군 발전을 하는데 이것을 같이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 군수의 임기는 1년 9개월.
임기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강화 남단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와 바이오, 관광 중심의 힐링 메디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영종광화간대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부터 산자부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박군수는 국민 소통과 통합으로 중단 없는 강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는 수도권 유일의 염생습지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엔 저어새와 흰발 농개 등의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7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이들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나뭇가지를 잡고 미끄러운 갯벌 위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한쪽에선 전화 통화를 하며 갯벌 이곳저곳을 누비는 사람도 보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염생습지인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교육을 위해 설치된 체험장 내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많이 왔어요. 어떤 때 보면 한 7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쉬면서 보니까요. 갯벌 위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을 경우 토양이 단단하게 변해 생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간조 때는 사람들이 자주 걷는 장소를 따라 단단한 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갯벌의 땅이 단단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갯벌에서 구멍을 팔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다니는 것을 통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좀 약하게나마 그래도 갯벌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관리를 맡은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갯벌 진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갯벌 입구에 맨발 걷기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방 주민들은 현수막 역시 계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난리가 나가지고 갯벌 근데 여기 뭐 갯벌 자제하세요 맨발 걷기 자제하세요 했는데 들어가면 안 되지. 심지어 체험장 옆에 설치된 세족장을 보고 이곳을 맨발 걷기장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맨발 걷기하고 발 씻으라고 하는 거네. 환경단체는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맨발 걷기가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해선 이용 범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자연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환경단체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너무 절제 없이 모든 곳을 사람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성을 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소래습지 생태공원 내에는 현재 저어새와 흰발 농개 등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해 790여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좋지만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10개 운송업체 337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은 절반 수준인 20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고 기사도 이탈하면서 운송업체들이 적자 노선을 줄인 탓입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201대 차량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됩니다. 현행 59.9% 수준의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 등의 배차 간격을 10분 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9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파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50% 운송률을 유지한다는 등의 노사정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지금 운행률이 60%가 안 되는 것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이내로 조정되면서 교통편의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후된 정류장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노선도 확인과 버스 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공영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사 월급을 비롯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350억 원. 하지만 버스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버스 기사는 물론 버스 대수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이 개청했지요. 인천시는 70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웰컴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재외동포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도 조성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인천 송도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개청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들을 위한 웰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외동포청이 있는 건물에 조성됐습니다. 이 700만 재외동포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해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웰컴 센터,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더 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외동포 웰컴 센터는 총 1,000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회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과 미팅룸, 세미나룸은 물론 휴식을 위한 라운지와 갤러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경제인과 기업을 위한 한인 비즈니스 센터도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선 투자 상담이나 컨설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 도시입니다. 그런 특별한 곳에 재외동포청과 가까운 또 웰컴 센터가 이웃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웰컴 센터하고 저희 청하고 잘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까. 인천시는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재외동포 인천 교류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재외동포 특화 사업과 방문 주간, 환영 음악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